중국의 이성이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요 IPF에 한국이 가입을 확정하자 중국이 한국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한국을 도발해왔던 중국에 갑자기 돌발 행동에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중국의 돌발 행동으로 심대한 피해를 본 쪽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무모한 돌발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한국에 엄청난 반격의 카드를 준비해두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데요.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IPF의 창립 멤버로 가입하기로 최근 확정됐다며 한 미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한국의 IPF 가입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IP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은 미국과 한국 양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의 IPF 가입을 확정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IP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반중 경제 연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IPF는 놀랍게도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고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로요. 필리핀 등이 참여할 전망인데요. 외교 소식통은 아세안 국가 중 말레이시아도 참여 쪽으로 기울었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고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친중 성향이 강했던 국가들마저 이번에 대거 IPF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에 그야말로 이상이 걸렸는데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강력한 단체를 주도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가입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한국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의 국제 관련 자매지에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을 방문하는 진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편을 들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공장을 신축하고 우시와 충칭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언급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인질로 삼아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한국을 향한 중국의 협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직원에 접근해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빼내 장비를 만든 뒤 이를 중국에 납품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 형사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H 등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부품협력사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이씨 등 연구원 2명은 세메스가 2018년 개발한 임계 세정장비 제조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업의 영업비밀이자 국가기밀사항으로 여겨질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초임계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의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손상을 오늘날 초임계 세정장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0나노미터 대디램 파운드리 공정에 투입되는 핵심 설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임계 세정장비의 설계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으며 관련 법이 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관리 중입니다. 세메스는 1993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오렘 리서치의 도쿄 일렉트론 등 글로벌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초임계 세정 장비를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세메스는 개발 인력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높은 보안으로 보면 훔치기 나와 인력 빼가기가 어려워지자 이번에 중국은 새로운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부품 협력사들과 접촉해 공정 전체를 통째로 복사하다시피 한 것인데요. 국가의 핵심 기술을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대놓고 탈취해간 중국, 사실상 한국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한국이 훼손한다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라라고 한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무리한 도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중국의 20차 당대회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을 선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1대1로에 참여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빚을 못 갚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중국의 1대1로는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수십조 원 이상이 투입된 만큼 중국에서도 엄청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시진핑 표. 중국 수동한 강력한 봉쇄 조치가 계속되자 중국인들은 중국을 떠나 이민을 가겠다고 대거 중국에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내 이민 알선 업체에는 지난달 28일 상하이 봉쇄 직후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봉쇄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누리꾼들의 이민 관련 검색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캐나다 이민 조건 검색은 2,8406% 급증했고 어디로 출국하는 게 좋을까와 말레이시아 이민 방법을 묻는 검색도 각각 2,455와 1,4311%나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내 가입자만 10억 명에 이르는 소셜미디어 위젯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위챗의 검색 지수를 보면 상하이 봉쇄 일주일 만인 지난 3일 하루에만 무려 5천만 명의 이민 관련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이민 알선 업체 관계자의 말을 따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반중 감정 등 때문에 이민 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했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며 유행성 독감보다 약간 더 증상이 심한 정도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당국이 주민들의 일상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몇 주 새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들어와 제때 답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봉쇄 이후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상하이 거주 30대 전문직 여성은 신문에 먹을거리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집에 갇혀 지낼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며 봉쇄로 불안감이 커졌고 언제든 자가격리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라고 전했습니다.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발표한 해당 지침은 공산당원들을 더욱 결속시킬 정치적인 지도가 더욱 강화해야 되고 간부들의 행동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급 당위원회와 당지도부는 은퇴 간부들이 발전을 위한 당 건설 작업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은퇴한 간부와 당원은 당을 경청하고 따라야 하며 기율을 위반할 경우 엄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당 중앙위원회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퍼뜨리지 말며 불법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종류의 잘못된 생각에 단호히 반대하고 저항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간부들에게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의식적으로 구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광둥성에 은퇴한 간부는 새로운 지침을 중앙정책에 대해 논하는 전통이 있는 베이징의 관리들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당원은 최고 지도자의 발언만을 공부하고 따를 수 있다. 비판이나 반대는 생각해서 안 되고 의심조차 해선 안 된다. 오로지 복종만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 CIA